몸을 써서 일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나이, 여러분은 몇 세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그 판단을 내립니다.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과 관련된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는 건데요. 손해배상액 산정부터 또 노인과 청년의 기준 변화까지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육체 노동자 가동 연한 관련 대법원 공개 변론에 참석했던 이 법무법인 재민 노희범 변호사, 그리고 다양한 사건 때마다 저희 이슈에 출연하셔서 친절한 설명을 해주시는 법무법인 가율의 양재열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최종 결론을 앞둔 육체 노동자 가동 연한 문제 찬반 입장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양 변호사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육체 노동자의 노동 가능 연한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실 저는 이제 가동연한이라는 표현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가동연한. 이게 쓰는 용어가 맞죠. 그렇죠. 예.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이제 법조계와 또 뭐 손해배상 같은 실무계에서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몇 살까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건데, 실제로 그 사람들의 일을 하는, 그러니까 정년이라는 개념하고 관계없이 법적으로 뭔가 기준을 정해야 하니까 필요가 있어서 만들어 놓은 거고, 각각의 나이들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직업에 따라서. 네. 네. 자,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 이제 오늘 대법원 판결까지 앞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느냐를 의미하는 건데, 이것이 직업군별로 표준치가 나눠져 있죠. 통상 법원의 이제 판례를 통해서 예. 사회 경험을 통해서 이제 기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전문직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 훨씬 더 인정을 받고 있지만, 일반 육체 노동자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60세까지만 근로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법원의 이제 판례로서 이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노 변호사께서는 이 사건의 이제 대법원 공개 변론에 원고 측 대리인으로 참석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최소한 65세, 현행은 이제 60세입니다. 65세로 상향 조정되어야 하는 가장 주요한 근거를 꼽자면 어떤 걸 제시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 평균 수명의 연장이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60세까지를 가동연한으로 봤던 것이 1989년도였어요. 그 1989년도에 비해서 2016년, 17년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이 82.4세로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는 16세 정도가 늘어났고요. 네. 여자는 10세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라서 고령 노동 인구가 많이 증가됐고, 네. 고령 노동자의 어떤 노동의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죠. 그것이 가장 큰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공개 변론 당시 이제 반대측 변호사는 이제 반론으로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늘리는 것 자체가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불필요하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때 이제 반대측에서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현재도 재판 실무를 하다 보면 네. 60세가 넘으신 분이 가끔 원고로 등장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하고 계시는데 61세이신 거예요. 네. 그럼 네. 그분 같은 경우는 가동연한은 넘었지만 실제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볼 것이냐고 했었을 때 하급식 재판 과정에서 2년이나 3년 정도를 더해서 판결을 해주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40, 50세 좀 나이가 좀 많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분 건강 상태로 봐서 60세까지보다 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미 실무상 인정을 했기 때문에 기준 자체를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벌써 미리 올려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반론을 했던 걸로 합니다. 그렇군요. 자, 유동적으로 적용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굳이 65세로 올려야 되냐? 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반론인데.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인 경우에 당의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고 일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가 명확히 있는 경우에는,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노동 가능 기준을 세워서 손해배상액을 정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의 원고의 그 피해자 아들은 4살짜리 아이입니다. 4살짜리 아이가 이제 네. 사망을 했는데요. 그 애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추정이 안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20대나 30대에 사망을 했거나 장애를 입었을 때 네. 그 사람들이 과연 몇 세까지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을 해서 손해배상을 정해야 되는데 아무런 기준이 없다는 거죠. 구체적인 입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 경험칙적으로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고를 당하지 않고 생존했을 경우에 몇 세까지는 일할 수 있는지를 평균적, 경험적으로 정해야만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동연한을 일응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뭐 결국에 이제 육체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이제 65세로 이 대법원 판례가 남게 된다라면은 뭐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장애를 입을 경우 배상 책임,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돈으로 배상 책임을 해야 될 때 과잉 배상의 우려가 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쟁점 아니겠습니까? 피고 측에서 이제 가장 크게 올린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예. 주장하는 것이 그 부분이고요. 공개 변론 때 인용이 된 거에 따르면 뭐 자동차 운전 보험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1.2%가량 평균적으로 오를 것 같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게 이 직업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육체노동 하시는 분들은 65세로 올렸을 때 네. 그럼 다른 직업들은 안 올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대법원이 가끔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댄스 가수 같은 경우는 35세, 40세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 네. 요즘 35세까지만 댄스 가수 일할 수 있다고 하면 현재 댄스 가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화내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40 넘어서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지금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게 되면 이게 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그런 반론을 했었습니다. 예. 과잉 배상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이 사건에서 다른 직종을 꼭 고려한 것은 아닙니다. 과잉배상이라고 주장한 것도 일반 육체 노동자가 사고가 났을 때 실제 그 사람이 60세 이상 연령에서는 일할 수 없는 사람이다, 실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면 과잉배상이 아니냐라는 네. 그런 논인데요. 실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이제 늘어나고 건강 수명이 유지되면서 과거보다는 뭐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65세까지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오히려 반대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65세 이상에서도 일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65세까지 인정을 하게 되면 과소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 비춰보면 일응의 기준, 즉 65세를 정함으로써 배상액의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인 게 이게 정년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부분 60세가 정년인 곳이 많은 게 사실인데 이 육체 노동자 가동 연한이 이제 65세로 상향된다면 정년과 연관지어 본다면 이 또한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견해십니까? 우선 많은 분들이 가동연한이 65세로 연장이 되면 정년도 따라서 연장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네. 가동연한의 연장 문제와 정년의 연장 문제가 반드시 연동되는 것은 아니다. 정년의 연장이라는 것은 뭐 고용구조라든가 산업구조, 그다음에 복지 정책이라든가 또 평균 수명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입법 정책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년제도를 그러니까 가동연한이 늘어나면 정년을 늘어나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네. 가동연한이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정년이 꼭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양보해 주세요. 사실 이제 저도 고령화 세대에 들었었지만 우리가 60세 정년 퇴직이라는 말도 없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나요? 사실 65세까지 정년을 누가 기대하고 살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런 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가동연한을 늘리는 것만이 어떤 손해배상 체계의 단만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 가동연한을 유지를 하더라도 고령을 기대를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손해배상의 문제라든가 지금 이 사건과 같이 나이가 아주 어린 피해자들이 네. 어느 만큼의 손해배상 받을지 문제는 가동연한을 늘리는 것만이 어떻게 보면 최선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정년 문제와 별개로 해야 되고 그날 이제 대법원 공개 변론장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제 대법관 한 분이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나이 들어서까지 꼭 일을 하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뭔가 사회복지 문제나 이런 부분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일 수도 있고 꼭 일할 수 있는 연령 자체를 늘려놓은 것만으로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고 해서 뭐 정년 연장 논의와 함께 연동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미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60세에 훨씬 못돼서 직업을 바꾸거나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사실 공론화된 지 오래지 않습니까? 네. 이걸 가동연합 문제와 연계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조금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논의가 조금 더 확정이 된다라고 보면 이 육체 노동자 가동 연한을 올릴 경우에 물론 이게 정년 연장에 꼭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논의까지 확대가 된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이 청년 실업이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기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고용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갈등의 불씨가 될 만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우선 뭐 가동연한 연장이 정년 연장을 법적으로 뭐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네. 점을 아니죠. 제가 네.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동연한이 연장이 된다고 해서 청년 실업을 더 악화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증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가동연한은 그야말로 그 사람이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느냐, 특히 육체 노동자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느냐에 대한 손해배상의 기준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청년 실업이라는 것은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라서 청년 실업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청년 실업이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동연한을 연장할 수 없다? 이거는 아주 논의 자체가 전제가 잘못된 주장이다. 그러면 가동연한이 청년 실업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사망이나 장애를 당했을 때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 그 일실 수익, 손해를 배상해주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가동연한인데 거기에 어떻게 그 청년 실업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가동연한의 기준, 손해배상액이 정해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판례가 이제 만약 65세로 상향이 된다면 뭐 차차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제 일어날 것으로 보고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가동연이 65세인데 상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다는 거죠. 누구는 100% 능력을 발휘해서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반면에 누구는 70% 정도만 능력을 발휘하지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노동의 강도가 서로 다르고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비치는 쪽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마다 어떤 노동의 능력의 차이 같은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뭐 직종의 차이도 있고요. 근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가동연한은 일반 육체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일반 육체 노동자라는 것이 어떤 전문 직역이나 특정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단순 노동직이죠. 말하자면 뭐 경비원이나 건설 노동자나 뭐 청소원, 배달원 정도. 네. 이런 분들의 어떤 임금 체계라든가 노동의 어떤 강도는 일정한 평균적인 그 경험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도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65세까지의 기준을 정하고 사람마다 조금 노동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일응의 이런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뭐 100세 시대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고 아까 네. 초기에 이제 우리 수명 자체가 11살 가량 늘어났다. 당시 30년 전에 비교해서. 근데 이 얘기를 보면은 실제 건강하게 사느냐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건강 수명이라는 부분들은 오히려 최근 추세를 보면 65세 밑으로 떨어진 그런 상황도 보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이 늘어났든가 이런 것만으로 가동연한을 늘리는 근거가 되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 이 현행법 체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논의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가동연한으로만 논의가 제한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네. 여기 꼭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거는 노 변호사님도 뭐 지금 담당하고 계신 직접적인 사건이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피해를 봤었을 때 적용해야 되는 직업군이 꼭 육체노동자여야 하느냐 이 부분을 오히려 좀 들여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사회의 어떤 중간 정도 단계는 좀 잡아줘야 되는데 네. 그 어린 아이가 피해를 입었는데 커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소득으로 봤을 때 가장 낮다고 볼 수 있는 직종을 적용하게 되고 있는 게 현재의 그 법 체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동연한 논의는 이대로 가더라도 뭐 옳고 그러면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나오겠지만 이런 일들을 계기로 아니 왜 아이가 피해를 입으면
이 아이는 육체 노동자로밖에 대우를 못 받냐. 이 부분 한번 좀 공론화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대법원 공개 변론 당시에도 이제 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좀 설명을 하셨는데 세계적으로 지금 육체 노동자 가동 연한 자체가 지금 높아지는 추세인 겁니까? 네, 많이 높아져 있고요. 예.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65세를 실무상 인정을 해주고 네. 있고요. 네. 독일의 경우에는 법정 정년이 67세입니다. 그래서 67세까지는 누구든지 그 가동 연한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고 손해배상을 산정하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 실무를 보더라도 65세 내지 67세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고 영국의 경우에는 뭐 개별적이긴 하지만 최대 72세까지 지금 가동 연한을 인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89년도에 그 세운 60세 기준은 우리 뭐 현실에도 안 맞지만 그 외국의 입법례에 비춰보더라도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외 사례를 우리가 일치시켜서 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과 연계가 되는데 네. 우리는 이게 실제 그 노동을 하는 분들에게만 꼭 적용되는 게 아니라 좀 광범위하게 적용을 해버려요. 이걸 가지고 뭐 아이도 그렇고 가정주부 같은 경우도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육체 노동자 기준으로 배상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교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많이 달라져 있어서 네. 해외에서는 이렇게 한다라는 게 우리에게 직접 적용하기 좀 어려워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해외에 비해서 우리가 손해배상에 인정되는 그 액수 자체 그리고 따지는 계산법 자체가 많이 낮다라는 부분만큼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대법원이 이제 전원 합의체로 심리를 거쳐서 이제 결론을 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것 같은데 오늘 사실 두 분 저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양지열 변호사님한테는 좀 반론, 그러니까 반대의 입장의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뭐 조심스럽게 오늘 대법원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예. 것과는 좀 반대되는 얘기입니다만 저는 사실은, 가동연한을 예.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 쪽이라서 올려주기를 기대합니다. 올려주기를요. 예. 저희는 당연히 65세까지는 연장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 법 현실이나 우리 사회 현실에 당연히 맞다는 거고요. 특히 일반 육체 노동자의 경우에는 우리 사회의 어떤 서민층, 소외된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60세 이상에서도 반드시 일을 해야만 본인의 어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최대한 65세까지는 일실 수익을 산정을 해서 손해가 배상이 되는 것이 공정한 손해배상 제도의 어떤 취지에도 부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노희범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